안녕하세요. 자동차 연료비 절약 방법은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데 차주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만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정보도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주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순서를 한번 정해 보시죠. 자동차 연비를 향상시킨다. 결국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처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차주분이 연비 좋은 차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현대차가 좋은지, 타타대우차가 좋은지, 만 차가 좋은지, 벤처가 좋은지, 볼보가 좋은지, 이베코가 좋은지, 스카니아가 좋은지, 이 차종들을 두고 자기하고 맞는 차를 선택해야 됩니다. 가성비도 따져야 되겠죠. 연비 잘 나온다, 고장 많이 나면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또 중고차를 팔 때 가격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또 손해를 보니까 성능도 중요하고 재판매했을 때 또 유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고장도 잘 나지 않는 차, 또 현대차, 타타대우차, 만, 벤처, 볼보, 이베코, 스카니아, 이 차종들 엔진 특성을 파악해서 자기가 중량짐을 실을 건지 가벼운 짐을 실을 건지 판단을 하시고, 또 셔틀을 뛸 것이냐, 안 그러면 장거리 운행을 할 것이냐, 또 과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먼저 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리한 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차를 선택했다 그러면 현대차를 선택하건, 타타대우를 선택하건, 만을 선택하건, 볼보를 선택하건, 벤처를 선택하건, 이베코를 선택하건, 스카니아를 선택하건, 선택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자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차를 선택하고 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관리입니다. 관리를 할 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장나면 고친다 뭐 이렇게 신경도 안 쓰시는 분 많은데, 자, 관리 한번 해봅시다. 터보요. 터보에 문제 생기면 연비 확 떨어져 버립니다. 터보 배기구 쪽에 터빈이 있고 흡기 쪽에 임펠러가 있습니다. 임펠러가 상처가 나버린다, 이물질이 들어가서 날개를 한번 때려버린다 하면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터보 날개 자체가 찐바가 발생하는 현상, 운전자가 알 수 없죠. 뜯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를 관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터보 임펠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카바를 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터보는요, 오일 냉각 포함해서 순행도 합니다. 열을 받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오일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냉각수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일하고 냉각수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터보입니다. 자, 그러면 타이어는 소모품이죠. 국산 타이어, 수입 타이어, 타이어 종류 많습니다. 겨울철 타이어도 있을 것이고, 겨울철을 빼고 봄, 여름, 가을 그때 쓸 수 있는 타이어가 있을 것입니다. 사계절 타이어도 나오죠. 그런데 이 타이어 잘못 선택하면 연비가 팍팍 쳐집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메이커도 필요하지만 일반 타이어, 연비 잘 나오는 타이어 있습니다. 메이커마다 틀려요. 그래서 타이어를 선택을 하실 때 메이커를 선택했다, 사계절이냐 아니면 동절기냐, 또 일반 봄, 여름, 가을 타이어냐, 이런 구분하셔가지고 타이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동절기 타이어 1년 내내 끌고 다니면 엄청 손해봅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관리 기본적인 상식 가지시고 이 타이어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현대차, 대우차, 만, 볼보, 벤처, 이베코, 스카니아 차 엔진 특성에 맞고 자기 적재량에 맞게끔 타이어 사이즈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순정 오일을 쓰는 게 좋다. 또 순정 오일보다 외부에서 사서는 오일이 좋다. 자동차 메이커마다 틀립니다. 순정 오일을 쓰는 게 좋은 데가 있고 외부 오일을 쓰는 게 좋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도 동료분들한테 물어보고 그 차종에 맞는 오일이 적합한 오일이 어떤 오일이냐, 가성비 있는 오일을 선택하시고 점도가 떨어지지 않는 오일, 그 오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에어필터요. 선택을 하실 때 메이커에서 먼저 부착되어 나오는 그런 에어필터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비용이 적게 든다, 안 갈아도 된다. 그래서 일반 필터를 많이 쓰시는데 이 부분은 또 동료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에어필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느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에어필터는요, 에어플로 센스의 신호값을 변형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입니다. 정비가 아닙니다. 인터쿨러 터보에서 공기를 압축시켜서 인터쿨러까지 보냅니다. 보내면 기밀 관리가 돼야 됩니다. 공기 새면 터보에서 열심히 압을 밀어 봐야 헛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기가 많이 새면 느낄 수가 있어요. 가속 페달을 밟아도 반응이 느리고 차도 잘 안 나가고 기름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기밀 관리 철저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기를 가지고 터보에서 엔진 흡입구까지 인터쿨러 포함해서 기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회 전에 거품이 조금 생긴다, 공기가 새서 조금 생긴다면 운행 중에는요, 압이 세기 때문에 그 압 때문에 공기가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출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인터쿨러에서 공기가 새는지 안 새는지, 흡입구 라인에서 공기가 새는지 안 새는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대부분 이 부분을 자꾸 놓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단계 더 봅시다. 한 단계 더 보면 배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배선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꼽혀 있으면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네스라는 핀으로 연결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커넥터에 꼽죠. 꼽는데 그 속에 엔진 오일이나 이물질이 있다. 그러면 저항이 생깁니다. 전기 저항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센서 값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간섭으로 인해서 오작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트러블이 생기게 되죠. 그럼 찐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배선의 접점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서 엔진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 있는 부분 청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지를 제거하는 제품들이 있죠. 케미칼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제품을 사서 한 번씩 뿌려서 세척해 주시는 것 좋습니다. 또 배선에 연결된 센서들도 한 번씩 분해해서 세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새 화학 케미칼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는 것도 동료분들한테 배워서 청소하시고, 뭐 동호회나 안 그러면 카페나 이런 모임이나 있으면 그런 부분 주기적으로 관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배선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배선 관리 상당히 중요하니까 하넷으로 연결된 핀들 그 부분에 먼지가 많이 쌓이지 않게끔 해야 되고, 또 하네스 쪽에 엔진 오일 들어가죠. 엔진 오일 만약에 묻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 엔진 오일 깨끗이 청소하고 오일이 스며들지 않게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엔진 오일 속에 먼지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 이것이 전기가 조금씩 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의 제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출력이 떨어지고 엔진 상태가 안 좋아져요. 엔진에서 오일이 새서 전기선을 타고 다닌다 하면 상태가 안 좋은 거라 생각하시고 그 부분 점검하실 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까지 끝나겠죠. 관리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정비 부분입니다.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비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장나면 정비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고장나기 전에 약간의 이상이 있다면 예방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방정비를 하면 정비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고장이 나서 정비를 한다 하면 정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운전자가 직접 정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직접 정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하면 공장에 의뢰해서 점검을 받으시고 정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정비입니다. 고장나서 고치는 거는 많이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 예방정비를 하면 큰 파손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정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동차 사시면 좋은 차 산다, 관리 잘한다, 정비 잘한다, 이런 부분은 운전자분들이 이런 부분 내가 빠졌구나, 이런 부분을 치중해야 되겠다, 한 개씩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들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료 절감기도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한번 봅시다. 연료가 절감된다 해서 헛배기 튜닝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호불호지만 선택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자기 차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 매핑이 있습니다. 이슈 매핑에서 출력을 올릴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 배터리 위에 부착을 해서 콘덴서 뭉치나 이 배터리 보조 배터리나 이런 걸 달아서 전압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접지 부분 마이너스 접지를 할 거냐 플러스 접지를 할 거냐 이 부분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공기저항을 줄입니다. 스포일러를 부착을 한다. 공기저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료 가열기라고 있습니다. 연료 온도를 높여주는 거. 겨울철에는 연료 온도를 높여주면 약간 덕을 봅니다. 그런데 일정 온도 이상 올려가면 또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런 기술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일 냉각기라고 또 있습니다. 오일을 좀 냉각시키는 기술. 이 냉각 기술은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연비를 잘 내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연비를 못 내는 사람은 연료를 많이 쓰게 되고 연비가 안 나오면 엔진 오일이 뜨겁겠죠. 그럼 점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일 냉각기 선택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각종 센서 신호값들 변조하는 모듈들도 있습니다. 출력을 올리거나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출력을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시중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일 첨가제로 해서 코팅제, 극압제, 피막제, 오일 첨가제 이래 놓는 것도 있고요. 연료 라인에 기름통에 직접 연 넣는 그 방식도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했을 때 과거에는 세정 역할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세정만 해가지고 효과가 별로 안 나오니까 옥탄가를 높여주는 성분을 넣는다거나 세탄가를 높여주는 성분을 넣는다거나 해서 그 첨가제를 파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선택하셔야 돼요. 연료를 절감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런 부분을 좋은 차 선택하고 관리 잘하고 정비 잘하고 연료 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을 다 선택했는데 더 이상 한계가 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하나, 운전자의 능력을 길러주는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 이건 모르죠. 그래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툴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전해왔던 겉가속, 급출발, 급제동, 정속주행, 오르막길 어떻게 타라, 내리막길 어떻게 타라 이런 부분 이론을 먼저 습득을 하시고 습관 분석도 하고 실기로 자신이 하는 운전이 맞는지 틀린지 이 방법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찾고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서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비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한 가지씩 봅시다. 좋은 차 선택했으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엔진 제어 패턴이 다르고 엔진의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적재량에 맞는 자기 노선에 맞는 운전 방법을 여기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터보, 냉각수, 타이어, 엔진 오일, 에어필터, 인터쿨러, 기밀관리, 배선관리 왜 해야 될까요? 운전 실력이 최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연비가 탁 쳐진다. 그럼 뭡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예요. 고장이 났거나 엔진 오일이 부족해서 열을 받아서 피스톤이 팽창이 되고 라인에 붙을란다. 피스톤이 안 돌아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기름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 기름 더 들어가는 데이터를 바로 확인하면 아, 내 차가 이상하다. 바로 세워놓고 열을 안 받게 하고 할 수 있죠. 에어필터를 청소를 안 했다 하면 기름 많이 들어간다. 그럼 에어필터 청소하면 되죠. 그럼 인터쿨러하고 터보하고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기밀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출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기름 더 들어가겠죠. 그럼 기름 더 들어가면 뭡니까? 아, 내가 그 부분을 놓쳤었구나.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배선 관리, 엔진 트러블 생기면 꼭 연료 분사가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찐빠가 납니다. 그런 부분 관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비 잘해야 된다. 정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부속 깔고 고장 코드 뜨지 않으면 모르죠. 인터쿨러 기밀 작업 안 돼서 바람 새고 있는 거 고쳤다고 해서 고장 코드 뜨고 안 뜨고 안 합니다. 터보 날개가 찌그러졌다 해가지고 고장 코드 뜨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받아서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고장들은 고장 진단기에 코드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연비가 나오던 차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점검을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정비예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차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연료절감 기술을 선택하는 것인데 헛배기 튜닝 득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슈 매핑 아시겠지만 열받아서 엔진 퍼져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받아서 엔진을 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압안정기 달아서 도움받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이슈를 해먹어서 이슈 자체가 멍텅구리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공기장 이거는 제일 확실합니다. 동료분들 다 아시잖아요. 컨테이너 하면 공기장을 얼마나 받느냐, 공기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뭐 현실적으로 바로 답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료 가열기, 자기 엔진에 맞는 연료 온도, 연소실에 공급되는 온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과거에는 그 불안자식이나 이럴 때는 잘 먹혔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 지나면서 좀 먹혔는데 커먼 네일 방식으로 오면서 연료 가열기, 커먼 네일이 엔진 헤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엔진 헤드 바깥쪽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헤드 안쪽에 커먼 네일이 들어가 있다 하면 그닥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라인, 커먼 레일 라인이 외부에 나와 있다 하면 또 자동차 메이커에서 커먼 레일에 들어가는 연료 온도까지 조금 높게 설정해 놓는 차도 있으니까 이거는 호불호가 됩니다. 그래서 연료 가열기 도움될지 안 될지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일 냉각기. 오일 냉각기 같은 경우는 운전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필요해요. 근데 운전을 잘 하시는 분한테는 그닥 큰 효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일 냉각기에서 어떤 도움을 받느냐, 엔진 오일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다시 지업에 열 때 필터 역할을 하는 필터를 하는 게 더 난다. 또 세밀한 필터를 단다 하면 오일에 누적되고 퇴적되고 있는 오일 찌꺼기, 뭐 운전 못해서 쇠 조각 떨어진 거, 아주 뭐 그 금속 찌꺼기 같은 거, 그런 부분을 걸러주니까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신호 변조기, 이거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이슈 엄청나게 예민하고요. 제어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신호 변조기를 뭐 연료 절감시키겠다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모듈을 만드는 업체에서 그 모듈을 하드웨어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하드웨어 설계를 잘못했을 경우에 노이즈로 인해서 신호에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값도 놓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값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변조기는 좀 기술이 있는 업체에서 개발했다 그러면 테스트하고 노이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쓰시는 게 좋고요. 오일 첨가제는 뭐 호불호입니다. 오일 첨가제 같은 경우는 성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전에는 분자수만 많은 것을 해가지고 뭐 코팅제다 이래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쓰고 있는 오일하고 코팅제하고 같이 섞었을 때 이 브랜딩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덩어리지가 따로 모여요. 오일팬에 따로 놉니다. 그러면 그 찐득이 다 찌꺼기 그 놈이 다 물고 있어요. 그래서 젤같이 돼서 과거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우리가 엔진 내부로 들어가는 오일 구멍, 숨구멍이라 그럽니다. 오일. 그 구멍이 아주 가늡니다. 그래서 코팅제가 뭉쳐져서 그 구멍을 막아서 엔진 해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 기술이 개선되다 보면 좀 좋아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코팅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팅제 였을 때 엔진 오일하고 잘 섞이느냐, 그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잘 섞였다, 문제없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게 뭡니까? 합성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코팅제 시장이 없어지면서 합성 오일이 나왔죠. 그 섞은 겁니다. 그래서 합성 오일 쓰시면 뭐 첨가제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세라믹 계열 볼 코팅제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연비가 조금 차이 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환경 규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가져와서 넣는 분도 있는데 정식적으로 넣는 건 아닙니다. 도움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 능력 향상입니다.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운전 잘하면 연비 잘 나온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로 전달도 안 되고, 똑같은 차를 사고 똑같은 현장에 일을 하면서 관리도 똑같이 하고 있고 정비도 잘하고 있고 뭐 연료절감기 달든 안 달든 같은 조건인데 자기가 동료들보다 연비가 너무 안 나와.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쳐서 올리면 되는데, 자기 동료들하고 같은 차장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운전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운전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비를 4km를 내고 자기는 2.7km를 내고 있다. 그럼 자기 자신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 자기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메이커에 따라서 기술이 운전자 습관을 조금씩 자동 제어하게끔 차에서 만들어지는 차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도로를 다 읽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읽지 못하는 구간, 자동차 메이커에 적용을 못하는 기술 어디냐면 국도, 그 다음에 시내주행, 단거리 운행 이거 못합니다.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장거리만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장거리만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집무게가 일정하면 써지는데 집무게가 달라지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하게 되면 연료를 적게 쓰니까 엔진 열을 안 받습니다. 엔진 오일도 오래 씁니다. 점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줄어들고 타이어 수명도 늘어나고 엔진 오일도 오래 쓰고 또 터보도 회전수가 일정하게 균일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터보 수명도 늘어나고요. 장점이 많습니다. 운전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요인, 인적 요인, 운전 능력 향상입니다. 나머지는 운전자가 선택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또 연료절 간계를 달든 안 달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 능력 향상은 당연히 선택은 기본이고요. 선택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가장 싫은 부분이죠. 가장 싫은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